작년에도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세종시의 자살 예방 시행 계획에 대한 좀 요구가 있으셨고요. 또 그 자살 관련된 그 언론 보도 보도 준칙이 저희가 좀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교수님 모셔서 특강하는 것도 오늘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뭔가 딱딱한 자리는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뭐 질의 주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신 우리 언론인 분들의 어떤 뭐 기사 하나하나가 또 우리 세종시 시민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2년에 개소를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살보도의 영향과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자살보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보도 방식에 따라 자살률이 증가할 수도 예방할 수도 있는 굉장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금이 진행된 특강과 함께 책임 있는 보도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사건 보도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명인 자살을 보도한 후에 일반인의 자살 가능성이 평균 14.3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아마 들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정 인물의 자살이 보도된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살을 극복한 사례를 보도를 하면 자살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파파게노 효과도 있는데요. 즉 보도 방식에 따라서 자살률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2023년 한 해에 그 자살 보도가 전년 대비 202% 증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이슈도 있어서 아마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정정 요청이 반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즉 잘못된 자살 보도가 있어도 수정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희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 언론 매체 및 기자분들과 협조 체계를 통해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을 홍보하고 관내의 자살 언론 보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5년 자살 예방 시행 계획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자살 통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자살률의 변동폭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에 가장 적은 인구 규모를 가졌고 모집단이 작으면 개별 사례가 전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구가 적을수록 자살률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세종시 자살률 편차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전국 0.97, 세종시의 경우 2.65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규모 차이에 따른 통계적 민감도 차이로 세종시의 자살률은 매년 큰 변동을 보였지만 지난 10년간 전국보다 세종시 자살률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 자살률입니다. 전국과 세종시 모두 그 남성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국 남성 자살률은 매년 여성의 자살률보다 약 2배 정도 전후로 높게 나타나지만 세종시의 경우 2019년과 20년, 23년에 남성과 여성 자살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또한 세종시 남성 자살률의 경우 전국 대비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여성 자살률은 전국과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나는 연도도 있었습니다. 23년 전국의 남성과 여성 자살률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세종시의 경우 남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32.2%가 감소하였고 여성의 자살률은 41.9%가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령대별 자살률입니다. 전국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았으며 특히 70대와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 또한 노년층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1년과 22년에는 80세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23년에는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급감하고 70대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30대와 40대의 자살률은 전국 대비 낮은 수치이나 이외의 연령층에서도 큰 변동폭을 보이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세종시의 경우 22년 대비 23년도에 10대의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대비 높은 점과 23년 70대의 자살률이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세종시 통계를 근거하여 25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는 10대와 중장년층, 초기 노년층 자살 유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5차 자살예방 기본 추진 과제와 본 센터의 핵심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5대 추진과제와 15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본 근거에 따라 세종시 또한 세종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시행계획은 광역센터 자살예방 사업을 필두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세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살예방 사업의 집합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경우 25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 간담회는 추진전략 1면 생명안전 구축에 해당하는 민간협력 및 홍보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잇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부 사업은 앞서 언급드린 집중관리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특히 아까 앞서 말했던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타겟으로 올해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자살예방 사업을 읍면동 단위로 수행하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 개입,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는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 내 보건, 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총 5개의 영역과 참여기관이 주체적으로 자살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4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24년도에는 조치와 등 1개의 읍으로 시작을 해서 25년도에는 연서면, 도담동, 종촌동, 나성동을 확대하여 총 5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27년까지 모든 읍면동의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할 계획이며 참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낸 후에 인구 규모라든지 자살률 변화 추이, 참여기관의 협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에서는 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서 자살 데이터 자료를 분석을 지원을 하고 영역별 기관 협력체계 조성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생명존중 문화사업 확산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센터에서도 생명지킴이 교육을 활용하여 생명존중 인식 개선 및 자살 예방 공동체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학교 및 관공서 등 자살 예방 교육이 법적 의무 교육으로 변경된 건 있습니다. 네, 또한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역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자살예방팀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자살과 관련된 통계라든지 자살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자살 유족 지원 사업입니다. 세종시에서는 22년 7월부터 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다시 봄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시 봄날은 그 유족에게 심리 상담이라든지 법률 행정 지원, 경제적 지원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장례식장, 모든 장례식장 및 주민센터에 유족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이나 리플렛을 비치를 하고 자살 유족 발굴을 위한 서비스 홍보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유족분들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지 않도록 유족 자조 모임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광역주도형 사후대응 사업입니다. 이 광역주도형 사후대응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 학교와 조직 등 자살 사망 발생에 따른 위기 개입 체계 마련 및 조직의 신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살 사후대응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도부터 교육청과 학생정신건강센터와 함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센터에서 관내 대학교들과 협업하여 사후 대응 공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이제 관공서를 좀 대상으로 그 공동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세종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살률 변동폭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센터에서는 세종시 관련되어 있는 자살 예방 통계 자료들을 취합하고 2025년도에는 세종시 자살 통계 연보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특성에 맞는 자살 연구를 수행하고자 올해는 세종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기획하고 있고, 자살 유족으로 대상으로 하는 심리부검 면담을 통해 사업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면 언론과의 협력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되어 제언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잘 지키면 베르테르 효과를 줄이고 파파게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4가지 원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2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 매뉴얼을 준수하여 언론 보도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은 사실 어떠한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문구 하나하나 다 막 한 수십 명 같이 모여가지고 그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시청 앞에 있는 그 빌딩에서 다 이게 진짜 문구 하나하나 다듬어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이 9개였죠? 9개였어요. 그리고 3.0이 그 9개가 4개가 빠지고 5개로 줄었다가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4개로 더 줄었습니다. 이게 다 기자님들한테 그 어찌 보면 권고 기준이라는 게 페널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업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뭐랄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4개 놓고 최소한 요거는 한번 지킵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하부 내용도 있습니다만 사실 요거 4개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어떤 뭐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뭐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사실 여기 지금 세미나에 있는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언론인들이 이런 거 뭐 어기시겠습니까? 안 어기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현장에 없는 인간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가 무슨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사이버 레카 뭐 이래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인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방송 봤어 그랬는데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 않죠, 그 사람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도 허위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유튜버들은 사이버 레카가 됐든 아니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성 언론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 돈벌이하러 나온 거고, 그리고 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괴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너무너무 언론인들이 잘 지켜줬죠. 심지어 자살이란 말 쓰지 말라고 했더니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언론인들의 선이었죠. 어쨌든 그런 사안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져 와서 회의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 없다. 뭔 잘못이냐.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가 10,000개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별 사람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살 예방 보도 규칙 4.0 이름도 자세히 보시면 요 예방이란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어찌 보면 언론인들한테 읍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어떤 뭔가 규칙이나 항목을 지킨다 안 지킨다 요거만 언론인들한테 요구를 했다면 이제는 예방에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언론인이랑 무슨 뭐 이게 안 지키면 안 돼 그러고 뭐 빨간펜 선생님이 되지 이게 유치해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방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 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살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보다 요 말이 더 세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실제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그 복지부 그 이용우 국장님이 그냥 준칙으로 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데 보통 아마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국장님은 좀 다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준칙으로 하자. 물론 준칙이란 말이 뭐 여기 연배 되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무슨 전두환 때 막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좀 기자님들이 조금 저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어떤 외래어보다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이 이름으로 그냥 땅땅땅 했습니다.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이라고. 저는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참 감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보신 전문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요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내용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책 한 권이 나온 겁니다. 그 책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뭐랄까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내용들 그다음 설문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거의 논문 한두 편 쓴 거랑 맞먹을 정도로 아무튼 그 안에 컨텐츠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썼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검토하시고 또 일선 기자들 다 검토하시고 이게 참 노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미준수다. 만약에 조금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좀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준수라는 것이 뭐 이런 것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글과 컴퓨터 사업에서 5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 터졌을 때 지명 얘기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알뜰하게 저렇게 좀 이렇게 해놔서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저 대도시도 그렇지만 그 특히나 뭐 세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그 집에서 벌어진 일을 뭐 사실은 하나 큐만 주면 알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뭐 세종시 무슨 면 뭐 이제 나름대로 거기까지만 한다고 하는데 뭐 이발소집 딸 이러면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자고 디테일을 조심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엄연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10몇 년 동안 1년에 10,000명씩 죽었죠. 그러면 보통 유가족이 곱하기 뭐 한 몇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10배죠. 그럼 그게 10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조용조용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유가족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건너. 근데 서로 얘기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자살에 대한 그 어떤 찜찜함, 뭐 이런 타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는 뭐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문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교수를 어디서 했냐면 그 카트리나 이렇게 막 터졌을 때 미국 남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미국에서 교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미국 교수를 하니까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배정됐을 거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근데 걔들 저랑 미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자살했어요,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너 괜찮냐 그랬더니 그게 라이프래요. 라이프 goes on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비슷한 게 그 애도를 받아들이고 그냥 흘려드리는구나. 이게 그러고 옆에 친구한테 그게 창피하거나 뭔가 뭐랄까 뭐 이제 낙인 찍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훨씬 더 우리는 심한데 다 쉬쉬하죠. 그리고 만약에 왜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살했어. 그러면 뭐 걔랑 놀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살 못 막아요. 그럼 어떻게 막아요? 오픈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중간에 언론이 좀 뭐랄까 순기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뭐 저를 오라고 한 게 자살 예방 보도 준칙 이거 4.0 때문에 그러셨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뭐랄까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내신이 좀 올랐으면 조금 고차원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 막 이런 것보다는 언론이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하나하나 이 항목에 대해서 근거도 다 그리고 빅데이터 요즘은 뭐
챗GPT 하면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다 해서 저 항목이 왜 나왔고 왜 문제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언론사에서 나왔는지는 자세히 보시면 안 밝혔습니다. 어떤 언론사인지 아는데 나온 건 맞아. 나온 건 맞는데 어떤 기자, 어떤 언론사,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데스킹에서 무슨 어떤 그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뭐 단죄할 권한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러면 똑같은 유튜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예의를 지킨 겁니다. 기자님들은 저거는 밝히지 않고 저렇게 언제 보도됐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전히 어쨌든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게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고쳐지거나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는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뭐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됐어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감상적으로 푸는 그러니까 죽으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죽으면 나쁘다라고 해야죠. 제가 그 어떤 국가였든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자살하잖아요. 그럼 유가족한테 연락이 가죠. 그러면 비용을 청구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살하는 건 슬프지만 어쨌든 같이 사는 사회에 있어서 이게 뭐가 있으니 어쨌든 그럼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아예 얘기도 못할 정도의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죽음이 나쁘다고 해야죠. 죽음이 나쁘다고 해야죠. 어쨌든 뭐 살다가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저거는 전통적인 항목입니다. 저건 세상에 어떤 논문도 저게 뭐 자살 예방에 좋다 저런 얘기 없습니다. 저거 보여주는 순간 교육적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최진실 씨 2008년에 그 압박붕대로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이제 뉴스 보도에 압박붕대가 엄청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살 도구가 압박붕대가 엄청 쓰였습니다.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압박붕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다음에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그 세부 항목으로 막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무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로 누가 자살해요 이렇게 돼요. 그런 일로 자살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일로 자살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본인이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누가 그런 일로 자살해요? 누가 그렇게 무슨 뭐 했다고 해요? 그건 정말 무식한 거죠. 그런 얘기 썼고요. 그다음에 시각 자료를 자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찍어서 하지 말고 요즘에 챗GPT 잘 나오는데 그런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유명인 자살과 관련돼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도 조심해라. 경찰도 이제 기자님들이 자꾸 이렇게 쑤신다고 해서 아무 얘기나 이렇게 좀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 아주 현실적으로 좀 했고요. 그때 우리 논의할 때도 사실 시각이 참 달라가지고 약간의 언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생각하는 것과 경찰이 생각하는 것 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유서 이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유가족 보호해야지 이거 되겠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유족의 심리 상태에 배려하자 고인의 인격과 기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유튜버들은 사람이 죽어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김세론한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 언론은 제 생각엔 다 그렇지 않지만 기성 언론은 웬만하면 고인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놔둡니다. 근데 유튜버들은 놔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면 돈이 되니까. 그게 저는 기성 언론과 유튜버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저거는 뭐랄까 베르테르 효과가 아니라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살 예방 관련돼서 전문가의 의견 반영하고 생명의 소중, 자살의 부정적 결과를 명확히 전달해라. 저 사람은 끝이다. 니네 가족도 끝이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다는 얘기죠. 자살보다 공보기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약간 역사가 생긴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다른 공보기준이랑은 사실 다른 공보기준도 제가 꽤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잘된 케이스. 그리고 신고 대리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보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그리고 자살 예방 기관은 아마 여기 세종이 있겠죠? 세종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안 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 또한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고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저기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근데 자살 예방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게 내일이다 내일이다가 아니라 그냥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